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드디어 혼조세를 벗어나면서 3대 지수 소폭이지만 그래도 일제히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지표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기다리는 움직임도 나와줬고요. 거기에다가 부담 재료로서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점이 시장이 상승으로 마쳤지만 장중 내내 변동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재료로 작용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장중에는 엔비디아가 중요했고 장 마치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중요했습니다. 자, 밑에 있는 헤드라인으로 바로 연결해서 보실 텐데요. 환율이 계속해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달러 속에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점, 이 부분이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장 마치고 나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입니다. 결과만 저렇게 적어놨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전망치는 상회했지만 일부 저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 지금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대 하락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장중에 계속해서 눈여겨봤던 재료, 바로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나왔는데요. 주가는 생각보다는 잠잠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날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아마존이 있고요. 그리고 리바이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리콜 사태도 묻어버린 테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맨 마지막으로 애플과 관련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아무래도 이 K 콘텐츠 쪽, 게임 쪽에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신에너지와 관련된 소식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LG이너텍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상향 조정된 이유 알아보고요. 이 풍산과 관련된 실적 모멘텀, 마지막으로 서부 T&D와 관련된 실적에 대한 내용의 저가 매수세에 대한 흐름까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대 지수 약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내에서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의 한 9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장중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호재도 있었고 악재도 있었고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서 특별한 방향성이 나오지는 않는, 서로 등락이 좀 서로 상쇄되는 듯한 움직임을 장중 내내 보여줬던 상황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헤드라인을 통해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나라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달러가 강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날 달러화가 독일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유로화 대비 강세, 그리고 엔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우선 엔화 쪽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본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달러 대비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역의 위안화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기록한 가운데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로 달러 대비 약세가 커졌고 달러는 강세를 띠게 됐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호주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혼조된 움직임 속에서 국채금리가 오히려 이제 상승 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엔화가 달러 대비 160엔을 상회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매각해서 이를 방어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부각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10년물,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폭도 끝까지 안 갔던 거는 이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약간 둔화되게 나오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고, 또 이날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었는데요. 채권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장 마치고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도 했고 컨퍼런스 콜도 이어갔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는 시간 외에 급락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장중에는 0.8%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예상을 상회한 실적, 그리고 전망도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에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잉여현금과
마진율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고요. 그리고 기대 매출 역시 시장에서는 더 크게 높여 잡았었는데 여기에서 큰 폭의 개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실망감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여타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시간 외에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공급 부족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조금 더 단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선 시장에서는 잉여 현금이라든지 마진율 예상보다 높았던 내용이 실망스럽게 나왔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장중에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요, 모든 안건이 통과한 가운데 Q&A 쪽에 많은 시선이 몰렸었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이 수많은 경쟁사들이 생긴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엔비디아 CEO는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엔비디아가 이미 게임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 회사로 변모를 했었고 이미 수많은 전략적인 부분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이런 쪽으로도 AI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위해서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와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업 범위를 더 넓혀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고요. 또 엔비디아의 칩이 타사에 비해서 좀 비싼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성능과 운영을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칩이 더 경제적이고 다른 경쟁사에서 공짜로 칩을 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도 표현했습니다. 자, 이날 주주총회나 황 CEO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에서는 예상 범위 내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엔비디아 주가 역시 큰 폭의 변동성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특징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5위에 등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라임데이 앞두고서 조기 특가를 공개를 했었고요. 최첨단 식료품 매장을 오픈했고 중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늘린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상승을 했습니다. 3.9%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당 19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바이스 보겠습니다. 청바지 알고 계시죠? 시간외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EPS만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과 전망이 안 좋았습니다. 배당금을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0.5% 상승이지만 장마치고 12% 이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리콜 소식이 있어서 악재가 있었지만 증권사 분석업체인 스티펠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목표 주가 265달러 그리고 커버리지를 시작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띱니다. 장중에 4.8%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196달러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보겠습니다. 로젠블리 쪽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텐데 애플이 그 능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I 폰에 대한 판매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애플도 2%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주당 21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